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겠다. 부동산 하면 망하겠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반등 여력이 있다.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의 실제 인정도 하시고 특강 시간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아파트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죠. 10월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월 대비 반의 반토막 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거래량 추이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공급량이 쫙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2022년도 연말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0건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3년도 1월달이죠. 23년도 1월달부터는 거래량이 1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는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2000건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매매 수급 지수가 70에서 80, 요 정도 매매 수급 지수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1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23년도 이제 연초죠. 올해 연초부터는 매매 수급 지수가 80%가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살아났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10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10월 달 보시면은 1091건입니다. 왜 거래량이 반의 반토막이 났는지 오늘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응 전략까지 같이 들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가격 자체를 보시더라도 지금 9월달, 8월달, 7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살아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중심지, 강남, 여의도, 마포, 중구 중심지 쪽으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외곽 쪽은 그렇게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서울로 봤을 때도 양극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 수급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10월 달에 매매 수급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세 번째, 바로 시드머니를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드머니 준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머니,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 경험, 아니면 네트워크,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드머니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지식을 쌓아서 본인이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집을 알아볼 때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약보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가 뉴스기사 머릿말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10월 전국 주택 매매 전세 가격 모두 상승, 선도 아파트 상승 둔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월 달부터 매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가격 모두 상승이 됐다. 근데 거기에 선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 현재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말은 미래의 가치도 동반 상승이 될 수도 있다. 요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근데 보시면은 고금리의 아파트 매매 거래 급강, 월세 부담의 전세 수요는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리 자체가 지금 전달 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전세 수요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다음 달 서울 강남서 6,700가구 대단지 입주가 된다. 전세값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세값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요겁니다. 가장 큰 이유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이자를 월 300에서 40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앞으로 상승 기대감보다는 이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정부의 가계대출을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가계대출 보시면은 6억에서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을 했습니다. 거의 초창기를 보시게 되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중저가 아파트죠. 중저가의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나타났었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도 중단이 됐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금리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5대 은행 봤을 때는 이제 5월달이죠. 2023년도 5월달 보시게 되면은 주담대 금리가 거의 이제 6%대, 5% 조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2년 전에는 뭐 제로금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금리가 1%에서 2%밖에 안 됐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런데 금리가 5%입니다. 5%도 굉장히 높은데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5%도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리가 어떻게 됐죠? 바로 7%대로 올라갔습니다. 10월 달에 금리가 7%대로 올라가면서 그만큼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봤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정말 급등.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유류값이 굉장히 급등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제조 원가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가 상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도 상승이 되고 운송 비용이 상승이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소비 심리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0월달 거래량이 정말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겠다. 부동산 하면 망하겠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반등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될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봤을 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바로 정부가 신생아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 특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 특례 보금자리론의 3분의 2 수준의 대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그전에 아파트 값이 중저가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되고 거래량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점은 이겁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를 몇 프로로 한다? 1.6%에서 3% 사이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전세가 상승입니다. 전세가 상승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가치가 반영이 된 겁니다. 현재 가치가 반영이 되면 당연히 미래 가치, 매매가는 동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완화입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봤을 때 이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가 재초안 같은 완화 정책을 공약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규제 완화 정책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조금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반등 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약보합이
약보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약보합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셔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10억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실 분들, 이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실거주입니다. 투자는 지양을 하시고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이죠. 재건축 단지,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에 30년 이상 된 재건축 아파트로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라. 그리고 봤을 때 1억에서 3억이죠. 소액으로 접근하실 분들의 경우는 바로 요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갭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갭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갭 투자죠, 갭 투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투자자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갭 투자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 돈이 아닌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돈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고 나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임차인이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갭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재개발 쪽으로 갭 투자로 접근을 하셔라. 이자 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이 갭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의 자치구 상당히 좋은 지역들입니다. 앞으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개발 호재가 상당히 탄탄한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내 머니를 정말 크게 불릴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소액으로 1억에서 3억대 들어가는 재개발 예정지 아니면은 10억 이상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유망한 지역, 앞으로의 가치가 있고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에 실제 임장도 하시고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게끔 저희 회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경우는 저희가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시간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10월달 아파트 거래량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